안녕하세요. 농촌소토리입니다. 본가 언덕에 심어놓은 복숭아 나무 방제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이 5월 6일입니다. 복숭아도 제법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과도 해야 되겠습니다. 방제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하고 이제 촬영을 하는 중입니다. 순나방, 유리나방, 진딧물, 쇠군 구멍병 요 4가지를 저는 살포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진딧물도 이 새순에 많이 달라들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방류들이 이제 활동을 서서히 개시할 시기가 되어 갑니다. 그러기에 미리 예방약으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막걸리 트랩을 또 설치해 두었습니다. 지금 설치한 지 한 10분이 지났는데 벌써 파리가 들어갔습니다. 일부 침전이 되고 있고요. 이 막걸리 트랩은 막걸리 4잔에 페트병 기준입니다. 막걸리 4잔에 설탕 2숟갈, 에탄올, 알코올이죠. 알코올을 소주잔 1컵 정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석을 해서 이렇게 매달아 두면 유리나방, 심신나방, 순나방들이 각종 나방류들이 들어가서 빠져 죽게 됩니다. 여기도 벌써 손님이 하나 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방식으로 해서 농약은 될 수 있으면 적게 살포하고 나방을 많이 잡았습니다. 올해도 미리 서둘러서 저는 이렇게 막걸리 트랩을 설치하였습니다. 복숭아는 꽃이 떨어진 직후에 잎 오갈병약을 반드시 방제를 하셔야 잎이 오그라드는 병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잎 오갈병이 왔습니다. 제가 약간 늦었지만 2번 방제를 하였는데 더 이상 번지지는 않습니다. 이 오갈병은 기온이 올라가면 또 사그라듭니다. 도장지가 많이 났습니다. 이 도장지 관리 요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장지가 나무의 영양분을 많이 뺏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툭툭 끊어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 도장지가 이 나무 등에 없으면 나무가 일소 피해를 받아서 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기에 이 도장지를 제거할 때에는 일부 남기고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내년에 과일을 달 수도 있고 또 잎이 있어서 일소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끊으시면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렇게 툭툭 끊어 주시면 됩니다. 복숭아 방제는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를 둡니다. 다른 과일보다 복숭아 나무에 방제하는 수는 좀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드시는 분들은 친환경적으로 하는 방법을 자신만의 연구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농약은 안 칠 수는 없지만 농약은 치되 가급적이면은 횟수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저는 하려고 합니다. 친환경적인 방법 중에 좋은 방법으로는 유황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유황 제품을 사용한다든가 시중에 있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서 키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적과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반가지, 중가지, 장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주 긴 장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60cm가 넘겠습니다. 하늘로 솟은 이 과일들은 다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쌍으로 붙어 있는 거 따주시고요. 오늘이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인데요. 이거 적과를 한꺼번에 다 하시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벌레가 와서 과일을 가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쯤 되면 한 50% 정도만 과일을 솎아주게 합니다. 적과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 2번 정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올바른 적과가 되겠습니다. 하늘로 솟은 과일들은 무조건 따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무게가 많이 나갈 때는 감당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쌍으로 붙은 가지들 이렇게 해서 하나 따주시는 게 좋고요. 단가지, 중가지, 장가지 기준은 보통 단가지를 하면 20cm 미만이 되겠습니다. 중가지 정도는 20에서 40cm 정도가 되겠고, 장가지는 4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단가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나만 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개를 달게 되면 과일 맛도 떨어지지만 품질도 떨어집니다. 중가지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정도, 장가지는 한 3개 정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제를 하셔서 풍성한 복숭아를 수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